가장 우리나라 온 나라 뒤흔들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. 딥페이크 문제,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저희가 짚고 갈 텐데, 자 이수원 교수님, 네. 이게 학교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, 네. 뭐 경찰이 이 피의자들 잡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1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네, 소식이 네, 나왔고, 네, 교수님께서 계속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하셨고 어제도 토론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. 네.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은 명확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합성물이다 보니까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모른 채 얼굴이 그냥 캡처가 돼서 어디론가 이제 그 옮겨져서 그게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로 결국에는 이제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놨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공개하면 안 되겠다. 이런 이제 경계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. 그리고는 이제 사진을 그러면 아예 올리면 안 되니까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졸업 앨범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. 아이들이 사진을 전부 다 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군요. 네,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그 일시적인 패닉 상태로 보이는데요.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뭐 자진 신고도 하고 집중 이제 신고 기간 뭐 내년도 7월 달까지인가 이제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되 일단은 미성년자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몰라요, 일단 지금.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이 먼저 이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쨌든 내 얼굴이 남의 몸과 합성이 돼서 뭐 성범죄를 활용한다. 졸업 앨범도 사진 찍기 싫다. 이런 게 네, 지금 네, 학생들의 그렇습니다. 지금 반응이 네, 다 나왔고, 네. 어쨌든 문제가 이 딥페이크가 유독 한국인들이 좀 표적이 되고 있다. 이런 점이 좀 심각한데, 네. K-팝에 이어서요, 이 배우 박규영 씨가 있는데 네. 박규영 씨도 피해 소식이 들리는데 한국에서 유독 이런 피해가 집중되는 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? 글쎄 뭐 해외에서도 그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어저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해외 저널에서 많이 왔습니다. 그러면서 질문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심각하냐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하셨습니까?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뻔한 거예요.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터넷 통신망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, 대용량의 영상도 사실 몇 초만에 주고받을 수가 있는 이런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내고 받고 또 심지어는 코딩을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. 맞아요. 코딩 학원까지 다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정도의 합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진보된 데다 통신망은 좋지.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위험은 교육하지 않지. 더군다나 포탈이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포털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. 자신의 서비스가 좀 더 클린하게 유지되도록 결국은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거를 입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.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텔레그램이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안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체포되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서 그 사람이 와도 체포할 법조차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난맥상인 게 지금 아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죠. 네.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 뭐 카톡 같은 건데 여기서 네. 많이 이런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데, 어쨌든 어제인가요? 한국 텔레그램 측에서 공식 사과 입장 밝히고 이런 영상들 삭제하겠다. 뭐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유포가 된 거고 이걸 좀 수집을 뭐 많이 본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성범죄, 뭐 마약도 그렇지만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.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모든 정보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근데 지금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또 좀 그럴 때도 그렇지만 또 텔레그램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조하는 측면도 있고, 프랑스에도 지금 텔레그램 저기 대표 파벨 두로프가 체포됐잖아요. 그것도 방조했기 때문이거든요, 범죄를. 그러니까 방조 책임이든 뭐 민사 책임이든 뭐 형사 책임이든 물으려고 하면은 일단 텔레그램에게 연락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수사를 해야 되고, 수사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. 근데 부르려고 해도 뭐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거예요. 아무런 해외 기업이니까. 예, 뭐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오라고 할 수 없으면 가서 또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해외에 다 서버가 있으니까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. 어느 나라에 있는지조차. 그러니까 수사가 전혀 안 되고, 그러니까 처벌도 안 됐는데, 최근에 지난달에 파벨 두로프가 체포되면서 그 텔레그램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좀 협조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준 거죠.
연락처를 줬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필요한 사람 오라 그러고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겁니다. 그렇지만 그걸 안 줬을 때, 수사에 협조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압수수색해서 강제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. 그렇군요. 어떤 진작에 했을 일을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